나 잘 들리지? 응. 응.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좀. 귀가 아파. 그래? 그래? 아프다고.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노랑입니다. 배입니다. 무수입니다. 이번 저희 뒷방 상영관 318번째 영화는 마렌 아데 감독의 나만의 숲이라는 영화입니다. 마렌 아데 감독은 저희가 예전에 그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를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의 감독님이고요. 나만의 숲이라는 이 영화는 마렌 아데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라고 해요. 지금까지 3편밖에 안 만드셨는데 나만의 숲이라는 영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 멜라니라는 독일 여성이 주인공이고요. 멜라니는 신임 교사인데 새로운 학교에서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와서 좀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으로 영화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뭔가 되게 잘해보려고 새로운 교육법을 막 실험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이웃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고 친구들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도 좀 학생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상에서도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막 인위적으로 다가가고 좀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되게 분투하는 혼자서 외롭게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찍어놓은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왜 웃어요? 왜? 아니 잘했어. 네. 아니 내가 또 아무튼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근황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지금도 진행 중인 근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우울증 주기인 것 같아요. 울 노랑이 기분 울상형. 잘 말해주는. 내가 잘 정리해서 말해주는데 울노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깨달았어요. 뭐가 다 싫은 거예요. 제가 뭐가 다 싫은 거. 오늘 아침 기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럴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결박당해서 막 이거 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확 짜증이 나. 히스테리가 확 그런 솟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왠지 다 싫어. 왜 저러지? 이건 왜 저러지? 그럴 땐 한번 나가서 뛰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약을 먹다가 좀 줄여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쪼개서 남기고 먹어보라고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서 아직 그럴 때가 아니구나. 다시 약을 온전하게 다 먹어야겠다고 오늘 밤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기가 오면 어떤 걸 해요? 그냥 뭐 근데 이제 지나간다는 걸 아니까 그냥 막 예전에는 이제 메타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는 거죠, 그 상황이.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울 죽이네. 뭐 조증 주기도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인식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빨리 말해야지. 선생님한테 내가 이랬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좋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노랑 씨도 갔는데 같이 강릉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햇빛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은 제가 햇빛 알러지를 처음 발견했었던 한 3년 전? 2년, 3년 전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이 주요 부위인데 좀 길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는 엄청 심했을 때는 스테로이드 크림을 발라야 해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알로에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만 더 강하게 키우면 되겠는데? 라는 앞으로 등 선텐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노출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또 그게 좋겠죠? 근데 이번에 아무튼 더 빨리 가라앉는다는 사실에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부위에 햇빛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햇볕을 평소에 못 보는 부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팔다리는 다 괜찮아요. 얼굴이나. 그래서 얘를 한번 나름 길들여 볼까? 경험적인 실험에 의거한 판단이구나. 맞아. 그리고 또 딴소리인데 저희가 파라솔을 빌렸었는데 저희 왼쪽 파라솔에 어떤 어린 여자아이랑 가족, 엄마, 아빠 이렇게 3인 가족이 왔었어요. 근데 자꾸 친구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보니까 바다에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걔가. 그래서 막 넌 어디 살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모르는 엄마, 아빠네 가가지고 막 주스 얻어먹고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휴가 가서 그런 식으로 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 갑자기 저도 났어요. 저도 갑자기 그 바다 생각이 나는데 제가 간 바다 중에 역대급으로 날씨도 진짜 맑고 파도도 없고 물이 진짜 맑고 그래서 되게 멀리까지 수영해서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이프가드가 자꾸 호로라기를 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다른 해변은 줄로 이렇게 쫙 쳐놨었거든요. 노란색 부표랑 줄로 해놨었어요. 근데 그 해변에는 그냥 점으로 띡띡띡 해놓은 거예요. 그니까 내가 거기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줄이면 제가 알아서 그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전 점 사이에 그냥 있었을 뿐인데 계속 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 막 사실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물고기가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고 욕심이 싶었는데 없었구만. 아무튼 저 요번에 게도 봤고요. 오징어도 봤고 네. 정어리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어리 떼 같은 것도 봤고 되게 큰 잉어처럼 생긴 물고기도 봤고 되게 중간 크기의 반짝반짝 빛나는 애도 봤고 되게 조그만 애들 물 근처에서 떠다니는 애들도 봤고 아무튼 뭐 동해바다가 엄청 이렇게 막 다양하고 막 컬러풀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물도 깨끗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다 수영 너무 좋아요. 진짜 그 둥둥 떠있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맞아. 그 와중에 무슨 씨는 저는 최대한
이제 좋은 얘기를 찾아서 들려주려고 나는 했는데 울증 얘기했는데 뭐. 근데 네. 노랑이 그 울증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예전이랑 달라진 점은 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래서 좀 연락이 닿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좀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친구한테 뭐 하냐고 했는데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둘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래가지고 만나서 갑자기 같이 놀다 같이 노래방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갔는데 무슨 점수가 노래방에서 웬만하면 점수가 80점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점수 49점이 나온 거예요. 요즘엔 좀 그래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상술이네요. 그게 비밀을 알아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그렇게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요? 그게 근황입니다. 노래방 기계의 비밀을 노래방 알게 기계의 됐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진짜 정박으로 정확하게 불러야 되던데. 아니. 그래? 박자랑 음정이 중요하지가 않고 무조건 크게 질러야. 그런 거였어? 네. 저는 그 음정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데시벨 아니더라고요. 테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노래를 모르네. 무조건 신나는 노래만 불러야 되냐고. 그래서 좀 억울했어. 그냥 잔잔한 노래를 크게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잔잔한 노래 크게 불러도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만. 네. 그래서 아무튼 저와 요즘 뭔가 그래서 저 최근에 그 시리얼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고립 은둔 청년 관련해서 인터뷰하신 거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히 그분들이랑 같은 상황이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되게 공감 가는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뭔가 진짜 직접적으로 은둔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도 되게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평소에 왜 쉬었음 청년들 있잖아요. 은둔하거나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 요즘에 되게 많다는 그런 기사들 나오면 항상 좀 찾아보는 편인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들 청년들이 되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뭐 하고 있을까 집에서 다들. 그래서 뭔가 그 영상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회사를 다니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항상 폐지 줍는 노인이 될 거라는 저의 가장 큰 근원의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고립도 포함된 거거든요. 내 생활이 누추해지고 움츠러들면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저도 대학원 준비할 때랑 대학원 다닐 때도 사실 그때는 코로나였어가지고 더 그랬는데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막 그런 청년들 뭐 찾고 지원해준다는 막 플래카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1인 가구 청년.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저런 거 해야 되지 않나? 저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고립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하고 고립을 항상 같이 생각하거든요. 고립과 가난.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홍보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뒷방상영관의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100_2_ 시네마고요.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에스크드랑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오늘 막 따끈따끈하게 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에서 감상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자료를 빌려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저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예전에도 영상자료원에서 주기적으로 막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그 감상 환경도 되게 좋아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조사를 할 시간 없어가지고 뭐 트리비아로 얘기할 거는 있나요? 제목 이야기? 제목 이야기? 이게 한국어 제목으로는 나만의 숲인데 원래 독일어 제목으로는 저희가 독일어를 읽을 순 없지만 그 직역하면 요란스러운 나무들 앞의 숲이래요. 근데 이게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그 이게 저희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 있나?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아요? 그 비슷한 그 말이 있나 봐요. 나무는 보면서 숲은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뭐라고 하지? 프로벌브? 왜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속담? 속담? 그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따온 제목이라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제 영화 보고 이걸 찾아봤는데 아 진짜 맞는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저 또 할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마레나데 감독의 토니 에드만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감독님을 알게 됐는데 제가 토니 에드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어떤 캐릭터들도 진짜 매력적이고 뭔가 그 이 사회를 그려놓는 그 부녀 관계를 통해서 그 유럽의 어떤 역사와 동시대의 상황과 그런 어떤 식민 관계, 자본의 식민 관계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진짜 웃기면서도 슬프면서도 그런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영화를 더 보고 싶은데 이분이 진짜 과작하세요. 지금 76년생 48세이시고 첫 번째 장편 영화가 2003년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토니 에드만이 16년이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러니까 총 3개 중에서 그리고 또 무슨 새 영화 소식이 있었대요. 2024년 말에 더 매직월드라는 신작 제작을 발표하셨대요. 근데 아마 만들고 계신 거겠죠? 기다려봅시다. 발표를 하셨으면은 만들어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대신에 다른 작품 제작자로 많이 일을 하시나 봐요. 네. 꾸준히 하시고 계신데요. 네. 아무튼 다음 영화 빨리 만들어주시고 기대 하지 말아야지. 감독님에게 꾸짖을 가를 날려주시고 네, 그럼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제목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한마디 보태보면은
이제 나만의 숲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상상한 이게 포스터를 보면서도 되게 포스터의 그 색감과 그런 약간 뭔가 유쾌할 것 같은 맞아. 그런 이미지랑 그런 뭔가 그 좀 독립영화스러운 그런 느낌이랑 해가지고 뭔가 재밌으면서도 뭔가 되게 감독 본인의 색깔을 되게 잘 드러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근데 영화의 전개 자체가 뭔가 약간 우당탕탕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미지로 영화가 흘러가서 되게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랑이 얘기해준 그 원제를 들으니까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돼.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흥미를 가지는 사람의 유형이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역시 사회적인 그런 거였어. 사회적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그런 잘못되진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이 부적응적이라고 해야 될까? 부적절 적절? 근데 적절과 적절하지 않으면 사실 또 있죠.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분명히 기준이 사회- 있다고 또 생각을 사회적 하는 거구나. 합의 당연히 있죠. 오. 없어요? 우와. 사회적 방금 되게 합의. 근데 정치적으로 또 그게 이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그 맞아. 있다고 그 치고 얘기해야 하는 이 거예요. 세상 사회는 있어 분명히 적절과 부적절의 기준이 있어. 왜 한숨을 쉬어? 근데 이제 배 씨는 그것을 부적절한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막 그 사회의 기준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뭔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람도 또 특이치 아니야? 있을 수 있구나. 있어야지. 약간 왜 꼭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야 하지? 약간 이런 혹시 생각을 하고. 저의 이건 가설인데 혹시 펼치지 못한 자신의 꿈을 투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사실 명백한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거죠. 노래 가사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멜로니가 되게 눈치가 없고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니가 진짜 크리피한 게 그 멜라니가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바로 앞에 이제 마주보고 있는 집이 창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보고 근데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친구가 돼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이게 더 음침한 건가? 저 같았으면 몰래 보고 보인다는 사실 최대한 숨기고 안 보는 척하고 그러면서 계속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멜라니는 다 보여. 막 너 뭐 하고 있었지? 너 그때 뭐 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니까. 그걸 다 말하는 게 저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니까 이상한 거지. 그 상대방 티나라는 친구인데 그 티나가 진짜 무섭겠다.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티나는 또 그 옷가게 사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팔려고 저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멜라니가 이렇게 좀만 말을 잘하면 잘 사주더라고요. 비싼 거를. 잘 어울려. 그러니까 그래? 아 근데 좀 비싼데. 그러니까 그건
그럼 뭐 네 선택이지 하니까 안 비싼 것 같아.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또 오해가 있었어요. 약간 이 옷 예쁘다 하니까 가져가지 그래. 근데 이게 사라는 뜻이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 이렇게 비싼 옷을 자기 주는 줄 알고. 그런 게 참 그런 대사가 참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멜라니는. 힘들게 한다. 저 진짜 또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나의 과거가. 예전에 제가 이건 미취학 아동일 때 미술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초등반이었나? 그러니까 저는 유아반이고 유치부고 다른 이제 초등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치부와 초등부 어떤 그 경계의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 너네 다음 시간에 뭐 현장 체험학습 같은 거 가니까 뭐 도시락이나 간식 같은 거 싸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우리 유치부 얘기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사실 초등부였던 거야. 근데 제가 그날은 뭐 미술 도구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도시락이랑 간식만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이런 건 지워버리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괜찮은 척 했겠지. 나 착각한 거 아닌데? 약간 그랬을 것 같아요. 귀여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는 난 기억이 안 나. 엄마한테도 분명히 말 안 했을 거예요. 저 이런 거 부끄러워해서 엄마 아빠한테도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그 도시락 그냥 맛있게 잘 까먹고 갔다 온 척 했을 것 같아.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아예 엄마 아빠는 이런 일을 모르는 거지. 그냥 진짜 현장 학습 갔다 왔나 보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뭐 미술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겠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런 생각나는 일화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이게 문제는 주로 어린 시절의 일들이 떠오른다는 점인데 이분은 이제 거기도 나이가 분명히 나오는데 27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되게 나이대가 우리가 생각나는 일화들의 나이대랑 되게 다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최근까지 그 좀 악기가 씌여가지고 나는 솔로를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되게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조롱하고 심지어 비하하고 되게 평가하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저도 보면서 약간 그 사람들의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저는 온전히 그 본편 영상만 보고 사람들 반응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무심코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매정한 거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매정하고 물타기가 너무 심해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대다수의 반응에 끌려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언제부터 사람 됨됨이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언제부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고 보면서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을 갖고 있기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걸까. 그냥 그런 현상이 오히려 정말 저는 더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특별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시기를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힘들다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상황이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위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 했지? 너무 매우 가혹하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적으로도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이 말해주지 않고 자기도 못 보는 그런 환경에 있고 그런 시기를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평가를 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들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솔로란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 나가는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자기 얼굴 알리려고 나가는 거긴 해서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 있을 때 일부러 더 그 메타인지를 끄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출연자분들이 그 세팅 자체가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걸 알려면. 근데 그런 눈치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말로 설명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이렇게 살면서 뭔가 다른 여러 경험 속에서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그런 합의잖아요. 그래서 무스 씨도 나만 이렇게 생각해 하고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지만 뭔가 룰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룰이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이상하고 당혹스럽고 거기서 오는 어떤 혐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만큼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솔로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고. 근데 저는 나는 솔로 보다 보면 오히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저는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메타인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들에 대한 메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출연자들은 메타를 하고서 그 철판을 싹 깔고 그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메타를 일부러 끄는 메타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딱 그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연기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저희 나만의 숲 하면서 생각나는 프로가 저는 보지는 않는데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가? 맞아요. 그럼 거기서 그 재윤이라는 캐릭터가 사람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캐릭터 본명인 거죠. 근데 캐릭터기도 하지.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여자는 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라는 의미에서 나는 사실 너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 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자기 의도랑 너무 다른데 그 말에 대해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여자분이 다른 사람과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다고 했죠.
있죠. 풀숲에서. 풀숲에서. 왜 풀숲인 거야 도대체?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20몇 살인데 20대 후반인데 저희 나만의 숲의 멜라니처럼 약간 자기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저희가 막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성격이거나 약간 조금 그런 상황에 부딪혀 본 적이 많이 없으면 어떤 그런 적절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가 되게 그 재윤이라는 사람한테 되게 너무 좋은 약간 인생의 찬스? 맞아. 너무 좋은 기회?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어디서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사람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맞아. 남의 인생에 관심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나만의 숲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복잡했던 게 그러니까 갑자기 결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결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결말이란 게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뭐 명확히 해결된 건 없잖아요. 이 보여주는 거에서 그냥 혼자 되게 괴로워하다가 편안해지는 답답해 계속 뭔가 저는 답답해하는 건 보이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가 힘들다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 뭔가 답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수업도 던져놓고 차를 타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서 이제 어떤 비유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막 그 쓰레기를 티나 거를 맡아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 버리려고 막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던져버리고 결국엔 다 비워내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뒷자리로 가서 갑자기 이제 창밖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표정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그 결말이 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니까 재윤이처럼 뭔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받아들이기가 엄청 쉬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그렇게 갑자기 소화시킨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느껴지고 저는 오히려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갑자기 훅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오히려 더 자기 힘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괜찮은 것으로 더 속이고 힘듦을 더 감추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좀 그 시기에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변하는 게 엄청 힘들다면 그냥 그런 시기도 있구나. 뭔가 운전석에서 떠나서 그 뭔가 내 몸을 다른 데 맡겨버리고 싶은 욕망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영원할 거란 법도 없고 뭐 그냥 그러고 그게 그 사람의 생존 전략인 것 같았어.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코미디로 소개되고 있는데 보면서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은 웃긴 장면이 좀 있었던 게 수업을 하는데 계속
학생들이 진짜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을 진짜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게 보이거든요. 선생님도 이 교실을 장악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그걸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더 제멋대로 굴고 더 당황스럽게 만들고 근데 마지막에 오히려 선생님이 갑자기 뭐 읽게 시켜놓고 다 읽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그러는데 너네 수업 끝날 때까지 조용히 좀 있어 하고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애들이 당황해서 왜 저러지? 약간 이런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이 사람이 뭔가 잘해보려고 했을 때는 뭐가 안 되다가 내가 확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니까 애들이 오히려 거기에 뭔가 확 휘어잡히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런 것도 좀 웃기고 뭔가 의도와 다르게 되는 거. 그래서 뭔가 이 사람 아예 좀 이렇게 이상한 전략으로 가면은 오히려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 그리고 그냥 그때 그 아이들의 표정이 되게 웃겼어요. 아이들은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이상함도 감지를 했던 것 같아. 오늘의 선생님은 평소와 다르다. 티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는 뭐 당연히 관계는 상호적인 거긴 하지만 처음에는 되게 티나가 무섭겠다. 왜냐면 앞집 여자가 자기 자신을 다 지켜보는 거니까 창문 열어놓고 못 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속속들이 계속 나를 관찰하고 이러니까 근데 또 보면 볼수록 티나도 그걸 좀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 그냥 가게 손님으로서든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멜라니가 자꾸 뭘 도와준다 그래요. 뭐 파티 준비도 도와주고 쓰레기 정리도 도와주고 근데 사실 그게 도움이 실제로 되는 행동이 아니어서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 쓰레기 막 정리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장면이 진짜 잔인했는데 뭐 다 잔인하지만 그러니까 티나가 집에 있는 쓰레기 다 정리한다 그러면서 막 진짜 큰 포대기를 갖고 와서 다 넣어서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멜라니가 또 도와준다고 막 가서 보는데 멜라니는 또 막 물건 구경을 막 하고 있고 이런 물건을 막 어떤 거야 막 이러면서 보고 있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 거기서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때 멜라니가 방학이었거든요. 학교 방학이 있으니까. 근데 난 너처럼 방학 없어. 난 그렇게 한가하게 정리할 거 아니야. 지금 빨리 그냥 해버리고 끝낼 거야. 이런 식으로. 너 가라고. 그게 진짜 멜라니 사실 진짜 좀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인 게 진짜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학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좀 다 휴가 가고 그러는데 얘는 부모님한테 나 일해야 돼서 못 간다고 얘기하고 그냥 집에 계속 있잖아요. 얘가 방학을 진짜 그렇게 한가롭게 여유롭게 막 쉬면서 보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자기는 자영업자라서 너처럼 그렇게 한가롭게 있을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쫓아내니까 근데 저는 진짜 힘들어. 친구 집은 다음에 가도 돼서 막 이러는 게 다 거짓말인데 이게 다 자기가 친구 없는 사람인 걸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너무 보여서 사실 그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좀 쓸쓸하고 안됐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실 이해는 되고 그렇네요. 근데 뭔가 그런 부적절한 행동 같은 걸 볼 때 사람들도 되게 체면 차리고 뭔가 적절한 대처를 하려고 되게 자기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정을 일그러뜨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뭔가 별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대화를 이어가요. 저는 그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행동이 있을 때 내가 느낀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난 뭐 짐 정리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불편하면 난 사실 혼자 정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없고 없지. 그냥 뭔가 내 불편함은 감춰둔 채로 멜라니의 행동이 막 자유롭게 막 퍼뜨리게 기다린 다음에 그때 이제 못 버티겠다 하고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이상해. 그러니까 다들 솔직하지 먼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행동인 거죠. 티나가 멜라니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속상했어. 근데 또 다 진심으로 살 순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진심으로 살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친구들도 많고 손님들도 매번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저도 사실은 좀 흥미롭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다고까지는 아니지. 내가 뭐 구제해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내가 또 친구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느낌. 내가 저렇게 안 되면 다행이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도 뭔가 제가 계속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게 어떤 방식의 힘듦인지는 뭐 일단 차치하고 내가 뭔가 힘들 때 물론 어떤 힘듦인지 알고 잘 대처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뭔가 이거 나한테 편하지 않은데 그냥 요즘의 일상이 뭔가 답답한데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멜라니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답답한데 뭔지 모르겠을 때. 뭔지 모르겠을 때? 늘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그쵸. 그래도 문제가 뭔지는 알 때도 많죠. 나이를 들어간다는 게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게 갑자기 너무 웃긴데. 근데 이렇게 세월이 쌓인다는 게 그런 것 같아.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뭔지 아는 거. 거기에 대한 뭐 적당한 대처를 몇 가지 알게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점점 나는 누군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뭔가 멜라니는 일단 내가 아니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멜라니가 뭐 잘못했다면 잘못했는데 되게 자기 폐쇄적이라고 할까? 뭔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뭔가 되게 자기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래서 좀 둔감한? 그래서 눈치가 좀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뭐랄까 조금씩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뒷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거기서 오는 어떤 뭐랄까 내가 아니게 되면서 새로운 나로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너무 폐쇄적이었던 뭔가 자기 안으로 있었던 시선을 좀 바깥으로 돌려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좀 더 알게 되는 것? 약간 늦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특정 상황에서는 나만 생각하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게 부적절했는지 몰랐다가 뭔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데 배 씨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왜 또 그런 새침한 표정을 짓죠? 근데 저는 그러면은 물론 뭐 그냥 지켜보는 수도 있고 뭘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그 넥스트가 있어요? 친해지기. 진짜로? 친해진다고? 응. 그게 가능해? 요? 원래 전 친해져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랑. 그러면은 뭐가 궁금하셨던 거죠? 저는 그냥 이제 이 영화를 보잖아요. 봤는데 저는 이제 입장을 정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런 사람들을 이 영화가 보여주니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마지막 장면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화로 볼 땐 되게 재밌고 이상하고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긴 한데 실제 세상에서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일종의 사회적 낙인 같은 게 찍히는 거고 나도 같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류 무리에 계속 속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고 좀 그런 고민에서 나온 질문인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굳이 그렇게 막 제가 막 엄청 주류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최대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그렇게 저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좀 가끔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냥 살지 않아도 되는데 확 놓고 살아가고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멜라니 같은 경우에는 주류인 척하면서 살고 있기는 한 거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아니야 하고 당당하게 그냥 이상하게 가는 걸 하고 싶은 거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사회에 대한 급 나누기를 제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가게 되잖아요. 다양한 집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급 나누기는 제일 좋은 집단은 다 이상한데 다 친하다. 약간 이거고. 급 나누기구나. 네, 급 나누기, 급.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잊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원인 거예요. 다 자기의 원을 다 펼치고 막 부딪혀도 뭔가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 너는 그런 애지. 약간 이런 그런 사회를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뭐 제가 근데 좀 그런 데가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그런 데가 제일 좋아요. 그런 곳에 가까운 곳.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뭔가 제가 되게 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겪었었던 그런 학창 시절에 어떤 반에서의 맞아. 역학들이 있잖아요. 막 누구는 막 분위기를 주도하고 누구는 혼자 앉아 있고 누구는 다 친하고 막 이런 맞아. 그런 거? 약간 그게 그 안에서도 막
사실 누굴 따돌리거나 누군가를 막 혼자 내버려두고 싶은 그런 욕망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인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뭔가 자기 드러내는 거를 어려워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근데 아무튼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걸 안 느꼈으면 좋겠는. 네, 아무튼 그런. 그럼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그 학교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나 싶어. 그 가끔 그런 회사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희 회사는 안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왜들 그러고 사나 몰라.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뭐가? 그런 자기 생각에 적절하지 않은 걸. 보기 싫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극악영을 해볼까요? 무수에게 이 영화는 선생님 전법이다. 에? 지명 전법. 아, 오늘 며칠이지? 13번. 13번. 3번 가보자. 자, 13번 가보자. 13일. 13번 준비해. 13일이어서 13번 준비하고 있으면. 13번도 준비하고 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자, 3번 가보자. 뭔가 저도 노랑처럼 좀 약간 입장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영화에 대한 입장 정리가 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뭐 꼭 필요하진 않지만 확실히 뭔가 그 생각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자극되는 생각들이 기억들도 되게 많고 최근에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진짜 어린 시절의 어떤 특정 기억이 엄청 막 그 공기가 엄청 선명하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기했는데 나만의 숲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였고 어떤 노래였어요? 조퇴라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진짜 조퇴했을 때 그 약간 이상한 기분 있잖아요. 맨날 하교하던 시간에 하교 안 하고 나 혼자 하교했을 때 그 느낌, 이상한 느낌. 반짝 썼을 때. 재밌는 노래였는데 그런 생각들을 막 이것저것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뭔가 더 얘기해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친구들의 학창시절 되게 궁금하고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좋았어.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받아들이고 싶은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게 싶은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냥 너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는 A랑 B 중에 생각이 있는데 A인지 B인지 모르겠다. 뭐 이거예요? 아니면은 C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건데요. ABC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뭐인지 모르겠다는 거에 가까운데.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 든 생각이 그 장면은 필요 없겠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장면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조금 정리된 거는 뭔가 근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하는 생각이랑 좀 닿아 있어서 그런데 뭔가 저도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긴 하거든요. 뭔가 딱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진짜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냥 나 혼자로 괜찮다가 그냥 그리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가 근데 뭔가 친구들은 다 친구들 뿐이고 그냥 딱 나만 봐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나 자신이 네 옆에 있는데 대체 누굴 찾아다니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근데 그냥 이럴 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멜라니가 사실 티나에게 그러는 것이 사실 티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멜라니 입장에서 보면은 멜라니는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갈 것 같은데 앞으로. 근데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좋은 거는 그러니까 뭐 사실 막 엄청 좋진 않지만 이 감독도 약간 배처럼 이런 사람 좋아하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들기도 하고 이거를 근데 저는 사실 좀 보기 힘들긴 했어요.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감독은 사실 뭔가 별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영화를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코미디로 풀었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어도 나름 막 엄청 멜라니를 평가하는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오히려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감독의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것을 저는 알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는. 근데 뭔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내가 보고 느낀 게 단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장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근데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약간 자연 속에서 뭐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약간 내 자아가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안에 있다. 저는 등산할 때 뭔가 큰 자연을 느낄 때 저는 약간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순간을 멜라니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자기 자아 때문에 계속 고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잠깐 운전대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치. 오히려 너무 그렇게만 살아왔는 걸? 아니 제가 어제부터 그 페소아의 불안에서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런 흩어지는 자아에 대한 얘기? 약간 이런 좀 읽어도 돼요? 미지의 바람이 불어오면 오후의 대기 속으로 소리 없이 날리고 고요한 저녁빛 속 어느 우연한 장소로 내려앉는다. 더욱 위대한 사물들 사이에서 자신을 망각한다. 이 모두를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즐거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햇살을 주는 태양에게 감사하고 아득함을 가르쳐주는 별들에게 감사한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딱 이런 느낌? 근데 저도 페소아 그 책을 사실 읽다가 말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대목이 생각나진 않는데 저는 이런 글이 오히려 되게 너무 자의식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읽으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아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